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이 참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이슈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꽤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폭등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S&P 500은 3주 연속 하락, 다우는 4주 연속 하락, 나스닥은 한 주 만에 하락 전환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14% 수준의 폭등을 기록한 것은 AI, 특히 챗 GPT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은 단순히 주가 상승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대 변화의 방향성도 함께 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여전히 견고한 상황을 거듭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는 속보치보다 잠정치가 더 낮게 조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확인해줬습니다. 실업 지표 역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내줬습니다. 연준으로서는 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 전반의 상황과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의미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4,000달러가 깨지더라도 곧장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외부 분위기만 잘 받쳐준다라면 25,000달러 돌파 테스트 잘 진행할 수 있을 그런 분위기인데, 이건 조금 더 지켜보면 이제 머지않아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 레저 개발자들이 리플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제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구현된다라면 리플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여러 주요 네트워크와 합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리플이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 단순히 국경 간 송금 그 수준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뽀글이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뽀글이의 혐의가 또 추가가 돼서 총 12개 혐의, 최대 115년형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고객 자산 가지고 희대의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그런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뽀글이 덕에 급발전하고 있는 산업 영역이 바로 셀프 커스터디입니다. 내 크립토 자산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특정 코인이나 거래소 관련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내내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그래도 한 주를 마감하는 시점을 앞두고 나름의 반등세를 확인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서는 아니고 엔비디아가 AI 수혜주로 급등해주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챗 GPT가 요즘 미국의 의사 시험도 통과하고 여러 혁신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직접 수혜주로 꼽히면서 이 정도 투심이 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 지금의 시대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방향성을 세팅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흐물거릴 만도 한 것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이터적 상황들이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력하고 경제는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상황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4분기 GDP 잠정치는 속보치 2.9%보다 낮은 2.7%로 조정이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여준 겁니다. 4분기 개인 소비 지출 역시 전기 대비 3.7% 오른 것으로 수정됐는데,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역시 3.9% 상승해서 4.3% 상승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업 지표도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을 재확인했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3,000명 감소한 19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건 시장의 예상치 19만 7천 명보다
낮은 수치이고 6주 연속 20만 명 이하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이 발표한 1월 전미 활동지수 역시 0.23을 보여줬는데 이건 지난해 9월 이후에 넉 달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확인해준 겁니다. 이걸 보나 저걸 보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다, 견고하다, 이런 상황을 여러 데이터들이 지금 잇따라서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건데 죄다 미국 연준의 긴축을 백업해주는 것들이다 보니까 시장이 흐물거리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비트코인의 흐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4,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24,000달러가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곧장 반등하는 힘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만 더 힘을 받아준다라면 다시 25,000달러 재돌파에 나서줄 것 같은데 과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도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53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중립 단계로 후퇴했습니다. 시장 전반의 모호한 분위기가 크립토 투심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조금 빠졌는데 44%에 간당간당 걸쳐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과 관련해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GDP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줬지만 여전히 꽤 긍정적인 상황을 확인해줬다. 지금 단계에서 바라보면 경기 침체는 피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시장이 진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시그널이다. 곧 비트코인을 3만 달러로 데려다 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지금 강세 이동평균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갇혀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녹색 선이 20일 지수이동평균이고 파란색 선이 50주 지수이동평균인데 지금 이 사이에 비트코인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당분간 비트코인이 이 사이에 낀 채로 조정을 이어갈 수 있고 이 상단의 파란색 선, 그러니까 50주 지수이동평균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건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24,000달러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면 200주 이동평균 회복을 내다볼 수가 있고 이것까지 잘 이루어진다라면 그 다음은 곧장 3만 달러까지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5,500달러를 돌파하는 즉시 진짜 포모가 발생할 것이다. 이건 비트코인의 과거 역사를 보면 안다. 비트코인이 매번 긴 시간 동안 EMA 리본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가 여길 뚫어내면 항상 강세가 시작됐다. 이제 이런 순간이 임박했다라는 게 지금 포착이 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칼레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1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무척 매력적인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지속적으로 24,000달러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곧 상단 저항인 26,000달러 위로 뚫고 3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거라는 점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지금 3만 달러 부근에서 자석처럼 가격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꾸준히 강세론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이다 아니다, 이건 SEC의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는 SEC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적합한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양반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SEC가 아닌 은행 당국의 규제가 더 적절하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합의다. 이로 인해서 건전성 규제 기관인 은행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나서는 것이 옳다. 이게 옳다. 정말 옳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SEC 내부적으로도 균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EC 내부에서 갠슬러의 집행 규제 방식을 고강도로 비판해 오면서 SEC 내분의 상징이자 크립토 친화적인 지지자로 표현되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번에는 SEC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연기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헤스터 피어스는 SEC가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 보호법을 위반해서 발행된 상품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SEC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조치를 의회 결정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EC는 현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SEC와 다른 규제 당국들은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공개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법적인 규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SEC 혼자 꼴값 떨지 말고 여러 규제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공통의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멘트, 갠슬러가 들으면 화딱지 나서 문어대가리 터질 것만 같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런 멘트를 아주 시원하게 날려준 겁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SEC가 암호화폐 규제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스테이킹 자체를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규제 이니셔티브는 SEC가 암호화폐 규제 부문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SEC의 일련의 행보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SEC의 편견을 보여줬다. 갠슬러는 대다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법률이 아닌 기존 증권법에 따라서 규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SEC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건 스테이킹 서비스 업체들이 SEC의 증권 플랫폼으로 등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커스터디, 브로커, 트레이더,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은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금,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정기 공개와 그 보고가 의무화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생태계는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리플레저 개발자들이 리플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제안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리플렉스 연구진들은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의 체인 전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차 체인 브릿지를 만드는 방안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리플 체인이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체인 등 여러 메이저 플랫폼과 상호 운용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어서 모든 블록체인이 서로 연결돼 하나의 빅 블록체인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미래적인 그림을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리플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리플 체인과 이더리움 가상 머신 EVM 사이에 리플을 상호 전송할 수 있는 사이드 체인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가 이미 제시된 상황인데 이번 제안은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주요 블록체인들 모두 연결시키겠다라는 꽤나 거대한 비전이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국경 간 송금 혁신뿐만 아니라 리플레저 자체를 종합 블록체인으로 확장시키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블록체인과의 연계성까지 무한 확장하겠다는 건데 과연 리플을 비롯한 블록체인의 미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정말 사뭇 궁금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월수금 주 3회 저녁 8시 반에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슈를 정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 등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멤버십 라이브는 직장인 등급, 그러니까 크립토 노마드 등급 이상 회원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